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중국의 재래식 잠수함과 핵추진 공격 잠수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핵추진 전략 잠수함입니다. 지난 시간 중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정보가 재래식 잠수함보다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국내외 여러 매체에서 중국의 SSBN 관련 많이 다루긴 했지만 중국의 SSBN 정보는 SSN보다도 더 불확실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중국 마오쩌둥은 1만 년이 걸리더라도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말한 핵공격 잠수함은 핵추진 공격 잠수함 SSN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핵추진 전략 잠수함 SSBN을 말하는 것입니다. 핵공격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시설, 쏠 수 있는 핵무기, 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 핵잠수함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펑시로를 비롯해 그 뒤를 잇는 황슈화, 또 그 뒤를 잇는 짱찐린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후르다오의 보하이에 핵잠수함 공장을 건설하고 1965년 중국 최초로 육상 원자로를 건설했습니다. 1958년 중국 정부가 사업을 승인하고 1974년 중국 최초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091 한급 장정 1호가 취역했습니다. 이 한급 잠수함 크기를 키워서 중국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최초의 SSBN 시아급을 만들었습니다. 1967년부터 중국 최초의 SLBM인 쥐랑1 개발을 시작하여 1982년 4월 30일 개조된 골프급 SSB에서 첫 번째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9월 15일 시아급에서 첫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마오쩌둥이 말한 핵공격 잠수함 건조를 완성하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SSB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092 시아급과 094 진급입니다. 092 시아급은 중국 최초 SSBN으로 1번 함인 406함이 1978년 착공하여 1981년 완공하였으나 취역은 6년이 지난 1987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운전을 하는데 6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6년이라는 긴 시험 기간을 투자하였지만 이 시아급은 전 세계 SSBN 중 가장 시끄러운 배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개조를 했지만 방사능 누출 문제 등 여러 가지 성능 문제가 있었고 중국 해역 밖에서 정상적인 전략 임무 수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시아급은 091 한급 설계를 기초로 하여 함교탑 뒤 22m를 확장하여 수직 발사관 12개를 넣었습니다. 길이 120m, 폭 10m, 홀수 8m, 21인치 발사관 6문에 수중 배수량이 약 8,000톤이고 성조원은 120명입니다. 이 시아급에는 잠수함 탑재 전략 미사일인 쥐랑1 12기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 쥐랑1의 최대 사정거리는 2,500km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시아급은 거의 부두에만 정박되어 있고 미국은 작동 불능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아급은 한 척이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두 번째 잠수함도 1982년 완공되었고 1985년 사고로 침몰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매체는 중국이 시아급을 4척이나 건조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아급 잠수함은 다른 나라에 큰 위협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그 다음 세대 SSBN 개발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092 시아급 뒤를 이은 두 번째 SSBN은 094 진급입니다. 이 진급은 현존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SSBN입니다.
이 094 지인급은 2006년 위성으로 첫 식별이 되었습니다. 092보다 더 큰 형태로 길이 135m, 폭 12.5m이며 수중 배수량이 11,000톤으로 추정합니다. 진급 1번함은 2001년 착공하여 2004년 진수하였고 2007년 3월 취역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후 동급 잠수함을 계속 건조하여 현재 약 6척으로 예상하며 2030년까지 8척까지 건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094 설계는 093 상급을 기초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094형은 092형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소음이 많은 잠수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09년 미 해군 정보국은 1970년대 후반에 델타3보다 더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 094형 성능 개량을 위해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조금 다른 형태가 식별되었습니다. 수직 발사관 부분이 조금 커지고 함교탑이 유선형이고 함교탑 유리창이 없는 것이 처음 식별되었는데 이를 094A라 합니다. 094형 잠수함은 094와 094A로 나누지만 정확하게 이런 두 가지만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함교탑 형상만 보면 전방 유리창이 6개짜리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5개짜리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SSN 093형이 093 개량형으로 바뀐 것 같이 이 094형도 094A형으로 개선하여 소음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급 잠수함에는 SLBM 쥐랑2를 12기 탑재하였는데 쥐랑2는 사거리가 7,400km로 중국에서 알래스카까지 공격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또 최근 2022년 말까지 094형은 쥐랑3를 탑재하였는데 쥐랑3는 사정거리가 10,000km 이상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중국이 094 진급 잠수함의 후속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는 소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잠수함을 096 단급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096형은 094형에 비해 훨씬 크고 조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096형은 길이 약 150m, 수중 배수량 16,000톤 이상이며 쥐랑3 24기를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17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차세대 핵 잠수함인 096형이 2020년대 초에 건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상 중국 SSBN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밝혔듯이 중국 SSBN 관련 정보는 불확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공개된 정보나 사진도 상대적으로 적고 정확히 몇 척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중국의 SSBN 전력은 아직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열세이므로 중국은 아직 그 성능이나 척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SSBN은 잠수함 한 척의 승조원이 골드팀, 블루팀으로 2개 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의하면 중국은 척당 1개 팀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094형 잠수함 409에 승조원 4개 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4척이 한 번호 409를 가지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어서 미스터리입니다. 2021년 4월 중국 국영TV에서 시진핑 주석의 094A 장정 18호 취역식 참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정 18호의 한번호는 421번이었습니다. 장정 1호의 한번호가 401번입니다. 첫 번째 SSBN의 한명은 장정 6이고 한번호는 406번인데 어떻게 장정 18호의 한번호가 421번일까요? 한 명과 한 번호가 순서에 맞지 않는 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중국의 SSBN 기지는 하이난 섬에 있는 위린입니다. 이곳에는 노출된 부두도 있지만 약 20척 수용이 가능한 지하 터널을 이용하여 SSBN을 은폐하기 때문에 위성을 이용한 식별이 어렵습니다. 중국 SSBN의 정확한 척수와 그 성능은 알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잠수함을 개발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 SLBM의 사정거리를 2,500km의 G랑1에서 7,400km인 G랑2로 또 10,000km 이상인 G랑3로 늘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LBM 탑재량도 094형 12기에서 앞으로 096형에서는 24기를 탑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핵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핵 전력의 상당 부분을 SSBN과 SLBM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중국의 디젤 잠수함, 그리고 핵 추진 공격 잠수함, 핵 추진 전략 잠수함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 외에도 흥미있는 잠수함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이 보유한 특별한 잠수함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